구몬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몬의 방식 시간입니다. 구몬의 방식 네 가지가 있죠. 학력 진단 테스트, 표준 완성 시간, 채점 그리고 교재 종료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학자습 하는 태도하고 그리고 학년을 앞서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구몬식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방식은 아이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자학자습한 태도를 길러주고 어떻게 하면 학년을 빨리 높게 앞서 가도록 할까에 대한 방식으로서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준 완성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몬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뭐예요? 학력은 뭐로 잴 수 있다? 속도로 잴 수 있다에서 시작을 해서 교재 한 장을 정정을 포함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우리는 편리상 한 장 풀인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측정을 하고 아이들 진도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해보고 활용을 잘 해서 꼭 알맞은 진도 결정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 배경에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나왔냐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아이들 진도 결정할 때요. 아이들이 풀이한 교재 점수하고 그 다음에 풀 때 그리고 오답 정정할 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회원이 증가하면서 그 많은 회원들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진도 결정한다는 것은 정성정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많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기준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진도 결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표준 완성 시간에 X분과 Y분 있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잠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걸 우리가 보시죠. 같은 문제라도 회원에 따라서 푸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C단계 181번을 푸는 아이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자, 4분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국한시켰을 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이는 4분이 아니라 5분에서도 풀고도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진 단계에서도 문제 없는 아이가 있는데 이 4분 때문에 5분에도 갈 수 있는 아이를 여기에서 많은 복습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아이는 3분까지 표준 완성 시간을 조금 빡빡하게 잡아야 다음 단계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4분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서 그 다음 단계에 나가서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X분하고 3분이라는 X분하고 5분이라는 Y분에서의 뭐예요? 능력의 폭을 넓혀 놓은 게 구몬에 있는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간 4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이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 시간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서 X분과 Y분이라는 능력의 폭을 준 것이 X분과 Y분이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X분이냐 Y분이냐 아니죠. X분에서 Y분까지다 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본 적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년에 상관없이 표준 완성 시간을 준수한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학년이 아니고 그렇죠? 학년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교재다? 학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5학년 아이가 B단계 41번 하고 있을 때 5학년 관계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에서 3분이라는 표준 완성 시간을 준수한다.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진도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X분하고 아까 봤던 Y분이 있는데 자, X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진도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진도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YV라는 표준 완성 시간을 초과했을 때 우리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지죠.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복습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취하고 있는 부분이 y분을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x분과 y분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아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어떤 뭐 평상시에 어떤 태도라든가 또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고 나서 아이들 진도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이 안에 들게 되면 우리 진도를 나가게 되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10장이라는 표준 완성 시간을 우리가 한번 평균값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재 종료 테스트는 한 단계가 끝나고 나가는 거고요. 표준 완성 시간은 한 세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 세트. 그래서 한 세트를 본다면, 선생님들, 세트를 본다면 우리가 전반부 5장이 있고 후반부 5장, 그래서 10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반부 대부분 easy, 좀 쉽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전반부는, 후반부는 조금 뭐 심하기 때문에 difficult,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 전반부는 y분보다는 x분이 나오는 확률이 더 많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y분이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확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후반부 진행하다 보니까 y분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아이는 복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니죠. 이 10장에 대한 평균값을 내다 보면은 x분과 y분 사이에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뒤에 부분이 아니라 한 세트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해서 진도 결정하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기본 적용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표준 완성 시간은 학년이 아니라 학력에 맞춰서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표준 완성 시간을 지키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두 번째는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린 값이 안 나네. 세 번째는 10장에 대한 평균값을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는 생각났네요. x분하고 y분이 있을 때,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통과 y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서 꼭 필요하면 복습 난다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원의 이제 능력에 맞춰서 복습 폭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능력이 낮은 아이, 능력이 높은 아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시면 우리가 능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선생님들 혹시 뭘 기억하시나요? 작업력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집중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해력도 있고요. 또 뭐 운동력도 있고요. 이러한 능력이 있고요. 또 태도가 있죠. 태도는 어떤 거일까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성실한 태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과 태도를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은 이 능력과 태도 이런 것들이 작고 적은 아이가 있고요. 또 이러한 능력과 태도가 크고 또 많은 아이가 있죠. 그래서 소소네요. 영어로 하면 또 소소가 됐네요. 소소인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다 되네, 다 돼. 그죠? 다 돼. 즉, 능력과 태도가 다 된 아이가 있고, 이런 능력과 태도가 소소가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폭을 맞추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잘하는 아이가 y분이 나왔을 때, 즉 이런 태도와 능력이 다 되는 아이가 y분이 나왔을 때, 이 아이가 다음 번호 나갔을 때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못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y분이 나와서도 아이가 꾸역꾸역 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y분이 나와도 이 아이들은 진행을 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y분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나가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소인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 개념이에요. 안 좋아요. 태도도 안 좋고 능력도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yv라는 느슨한 진도가 아니라 xv라는 빡빡한 진도 결정을 해서
X분 안에 올 때까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X분이 분까지 관리하려면 이 아이의 우리가 아이가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구몬은 교재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교재 내에서 뭐가 많이 들어요? 이 복습이 많다는 거죠. 그 복습을 통해서 뭐가 신장돼요? 능력과 태도가 신장된다. 그래서 능력이 낮은 아이는 Y분이 아니라 어디까지? X분에 가까이 올 때까지 진도 결정을 다 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자, Y분 넘어도 그래 가봐.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그 아이한테 많이 주는 것이 구몬에 있는 뭐예요? 이 능력에 맞춘 복습을 고려한다. 그래서 X분과 Y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진도 결정, 이러한 학습지가 어디 있어요? 구몬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망설여지면 나아본다. 아까 선생님들 X분하고 Y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가끔은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구몬식 이념과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나아가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즉, 우리가 아이의 능력이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때는 언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딱 하나예요. 진도 나아가서 다음 단계 나아가서 이 아이가 잘하면 능력이 있는 거고요. 안 되면 능력이 약간 부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지면 일단 나가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음 기회에 나가서 하는 거 보고 다시 판단하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선생님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WIH라고 했는데 지국에 다 있습니다. 지국장들한테 분홍 색깔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자, B단계 21번 합의 100가지의 덧셈인데 자, 15 더하기 15에 대한 부분을 아이가 잘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보니까 두 자리의 수의 덧셈, 즉 86 더하기 15라는 문제가 있어서 15 더하기 15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계속 이 부분만 복습할 게 아니라 일단 86 더하기 15를 한번 시켜본다는 거지요. 망설여지면 해봤더니 이 아이가 86 더하기 15를 해내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15 더하기 15는 해결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보자 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해봤는데 86 더하기 10을 못해.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이거 얼마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낫지. 뒤에 있는 것을 걱정해서 여기를 복습하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다시 오는 것이 훨씬 낫죠. 우리도 경험이고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여지면 나가보자에 대한 개념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데요. 10% 예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신인 선생님들은 조심스럽지만 기존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완성 시간 여러분들 완전할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쏘쏘인 아들, 즉 못하는 아이들 5%를 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하는 5% 아이를 빼고 나머지 90% 아이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다? 표준 완성 시간이다. 그러면 이 5%와 5%는 우리 표준 완성 시간에 빠져있다, 들어가 있다? 빠져있다.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SCT, 표준 완성 시간인데요. 이 SCT만으로 회원의 상태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뭐다?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관찰하고 또 풀이한 내용 점검, 우리 채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고 또 채점한 것도 훌륭한 기준이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구몬 선생님들의 판단력입니다. 뭘 판단하느냐? 자, 첫 번째, 표준 완성 시간은 완성, 모든 종합적인 거, 그 다음에 완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일단 의심하자. 왜? 10%. 그래서 이 10%를 가지고 활용할 것은 우수 회원.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뛰어난 아이. 이 아이는 표준 시간은 Y분 넘어도 즉
Y분의 Y분 가서도 이 아이는 다음 단계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있는 아이들은 잡아두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진도를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회원이 A라는 회원이 이 예외 기준을 적용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A와 같은 회원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그 전 A처럼 진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례가 늘어나서 선생님들은 그 경험은 어디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아이한테 좋고 선생님한테 좋고 유명한 말로 윈윈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내 회원 중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는 한 명 정도는 표준 완성 시간 무시하고 한번 진도 나가보자. 이게 바로 구멍에서 추구하는 가능성에 대한 추구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시고 기존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완성 시간이라는 것은 정리합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편리한 뭐예요? 잣대가 되고 하나의 도구지요. 근데 요게 만사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주시고요. 표준 완성 시간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키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즉 우리가 방문했을 때의 내 눈앞에 회원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 구몬 있잖아요. 스마트 구몬은 이런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했을 때 아니면 스마트 구몬을 활용해서 내 눈앞에 있는 학생의 뭐예요?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빨리 나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자학자습 태도를 길러줄까? 라는 생각에서 표준 완성 시간을 지켜주시고 아이를 관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